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종, 노래하기 좋아하는 송라이터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데이브니어입니다. 아니, 잘. 왜? 아니, 노래하기 좋아하느니 정말. 노래하기 좋아하잖아, 솔직히. 안 좋아해, 사실. 안 좋아하는데 왜 자꾸 해? 네. 자, 인생의 애드립,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여러분을 늘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김선생입니다. 네. 노래하는 거 혹시 안 좋아하세요? 나도 좋아하긴 하는데 데이브니어만큼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사실 노래를 좋아한다는 게 정말 노래를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있는 것 같아. 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문적인 어떤 직업 가수가 아니어도 타고나기를 그 사람의 폐나 호흡, 발성 이런 게 그냥 타고난 구조적으로 잘 난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저는 제가 글이든 말이든 노래든 이렇게 하나의 그냥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고 있죠, 지금. 하나로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멋있어요. 노래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 야외 공연장에서 했던 영화 있잖아요. 로마 위드 러브 보면 네. 타고나기를 노래 잘하는 아저씨 나오잖아요. 그 샤워하면서 그렇죠. 하는 아저씨. 노래 진짜 잘하더라. 정말 잘해. 진짜 잘하지. 그런 양반들이 타고난 양반들인 거죠. 그렇죠. 네. 이승철 이런 사람들이 좀 타고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기는 자기가 왜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잘 됐다는.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진짜 노래하는 걸 들으면 이승철은 야 진짜 타고났구나 잘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평소 목소리는 데이브니어랑 이승철 씨랑 톤이 제 느낌에는 비슷하거든요. 아 진짜? 이승철급이야 그럼 이제? 그 평소 목소리가. 득음만 하면 돼. 득음만 하면 돼. 근데 사실은 저 옛날에 그 CCM 음반들 연주는 사실 이승철 밴드랑 멤버가 똑같아요. 가수만 이승철이 아닐 뿐이야. 얘기를 하면 할수록 슬퍼지는데 어떡하지? 그러네. 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도 댓글 한번 좀 읽어드릴까요? 재즈미엄님, 또 우리 김 선생의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신 우리 재즈미엄님. 그렇습니까? 어쩌라고 사연 들으면서 남기신다고. 예전에 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대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하고 질러버리는 게 제 방식이라서. 네. 김 선생하고 좀 맞는데. 그 이직 문제, 그렇죠, 지난주 그렇죠. 거죠? 네. 대학 진학 문제부터 회사 생활까지 결국 현실보다는 꿈을 쫓는 쪽을 선택했죠. 남들이 볼 땐 어렵게 준비해서 패스하고 들어간 곳을 제 맘대로 박차고 나와 하고 싶은 걸 할 때 진짜 어리석고 안타깝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제 자신은 너무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쭉 남겨주셨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끔 아주 가끔은 후회가 되는 적이 있지만 그게 크게 차지하지는 않더라고요. 하고 싶고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뭐야 이거. 그리고 아름다우시고요. 사석에서는 내가 그렇게 막 말했더니 별로 아니라고 그랬잖아. 내가 언제? 제가 아니라고 했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 둘을 제가 프레임을 한번 걸려고 한 거니까, 네, 농담입니다. 절대 안 걸려요. 그러게, 내가 당신들 어떻게 당하겠어. 호야 PD님, 최순실 목소리를 따라해준 바로 그 호야 PD님. 어쩌라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40에 가슴이 뛰어서 이직했어요. 멋져요. 이전 회사와 관계도 좋아서 이직 이야기하면서 막 울고 그러셨대요. 이직 후 연봉도 줄고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서 그래도 후회는 안 합니다. 가슴이 뛰는 게 좋으네요. 살아있는 것 같아서. 가로 열고 핫식스 먹어서 그런가라고. 깨알 아재 개그까지. 그러니까. 깨알같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요. NSWER님께서 김프로쇼 순위 왜 이렇게 안 오르나요? 속상하게. 어쩌라고 듣고 댓글 남겨봅니다. 저도 김 선생님처럼 마음이 가는 대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남들에게 말하기 좋은 회사, 돈 더 주고 복지 더 좋고 그런데 마음이 상하는 곳 저는 결국 마음 편한 곳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힘내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순위가 왜 이렇게 안 오르냐고 속상해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댓글을 다시는 것보다는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순위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대댓글은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거의
댓글에 대댓글이 막 10개씩 달리고 막 이런데 만약에 순위 때문에 속상하시다면 댓글 많이 달렸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댓글로 올라가시는 순위란 건 한계도 있고 어차피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대댓글로 이제 게시판에서 즐겁게 노시는 것 자체가 저희는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넌 순위의 노예. 난 쿨한 사람. 근데 순위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김프로쇼의 그 다운로드나 이런 거면 현재 순위 한 15위 왔다 갔다가 솔직히 말씀 정직한 순위예요. 그쵸. 네. 네. 10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기가 저희 규모가 아직 그렇게 안 돼요. 저희는 지금 정직한 순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무 순위가 안 오른다고 해서 막 마음 아파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더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마음 아파할게요. 네, 선물 폭탄 시간이잖아요. 요번에는 한번 선물 폭탄 소개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대분님께서? 그렇죠. 네. 방정맞게. 저는 임기응변 이런 게 안 돼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평소 스타일대로. 선물 받으실 분이죠. 좋잖아, 이런 거. 재즈가 알고 싶다 스타일로 한번 해주세요. 네. 솔직히. 뭐 거기에 막 오프닝도 막 길게 써가지고 막 하던데. 아유. 어려운 말도 막 하고 막. 아, 그랬나? 예, 네, 아무튼요. 저자 막 책 막 이런 소개도 막 하면서. 네, 아우, 방송도 듣네. 네, 우리 여러분 모두 기다리시던 바로 그 코너입니다. 네. 선물 폭탄 코너죠? 지금 옆에서 웃고 난리 났어. 어떻게 나 얼굴 빨개졌어. 술 친구하면서 받으실 분이고요. 뭐 어디 못하겠다. 이거 김 선생 해주면 안 돼? 뒤에? 음악도 방정맞은데? 너무 좋아,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 좋아. 그대로 살려야 돼. 네,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은요, 우리 정스123님. 뭔가 여름 작가님의 마음을 흔드는 아이디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특별히, 네. 야, 콕 집어가지고 그냥 드린대. 이런 케이스가 옛날 없었거든요. 첫사랑이 정씨였나봐. 그분 떠오른다고 그때 하셨던 분이 정씨인 거지. 그러나 보다. 성이 정씨의 생일이 12월 3일. 정스 123.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애터미 선크림, 우리, 뭐죠? 네이버에서. 5월 이내 선크림. 5월 이내 선크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은요, 김프로쇼 순위 왜 이렇게 안 오르냐고 속상하다고 하셨던 NSWER님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그리고 이거, 이 선물, 모두가 기다리시는 바로 그 선물. 하얀 언덕 숙박권. 나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이거 맨날 어떻게 잘하냐, 이렇게. 자, 오늘의 사연 주인공입니다. 네. 사연 주인공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익명을 좀 요구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아가지고, 저희가 익명 처리를 해드리고, 저희가 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기 때문에, 뭐, 그분들한테는 바로 전달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축하드리고요. 사연을 보내주시면, 무조건 하여튼 뭐 당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또 오프닝 토크에 얘기할 만한 뭐, 진지한 사연이 아니더라도, 네. 가벼운 주제거리 이런 거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달라 그러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댓글로 달아놓고, 방송을 못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으로 저희가 이제 당첨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또 저희한테 메일을 주셔가지고 뭐 연락처를 보내시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일부러 사연을 보내주시라고 한 거거든요.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바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딴 거 아닙니다. 선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뭐 도용을 해가지고 뭐 개인정보를 팔아먹는 데거나 뭐 그런 얘기 당신은 하지 그럴 것 않습니다. 같아. 그러니까. 너는 그럴 것 같아. 라고 말해놓고 나는 요거 중국에 팔면 얼마든가.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광고 듣고요. 2부에서 우리 최 과장님과 함께 지금 밖에서 들썩들썩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데 아재 개그 3개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최 과장님과 함께 어쩌라고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표선 해수욕장이 내려다 보이는 하얀 언덕에서 애터미 선크림을 바르고 뜨거운 태양 아래 카페 철수의 더치커피를 마시다가 위너스텔 알뜰폰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합니다. 자기야, 뭐하고 있어? 술 친구 마시면서 김프로쇼 듣는다고? 지금? 네, 김프로쇼 2부는 최희헌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의헌이에요. 현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선생님 누구 한 분 딱 찍어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혹시? 최의헌입니다. 우리 수성님한테 왜 그래? 현으로 자꾸 쓰시길래. 이거 빼주라. 요즘 나 계속 지금- 점수를 읽고 계세요. 아니, 전 사실 우리 수성님 진짜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태극기 집회한다. 제가 계속 실패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는 뭐, 뭘로 적어도 최 과장으로 통하면 다 되는 건데. 그럼요. 저 대입은 연두 있는데요.
연세 로뎀 정신과. 네. 연세 로뎀 정신과 우리 최의헌 과장님. 네. 네, 모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저희한테 주신 사연은 남자분 사연이거든요. 네. 29살 남자분께서 이 연애와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특별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데이브니어한테 해달라고 하려고 하다가 네. 삐칠 것 같아가지고. 왜? 네. 왜 삐져? 아니, 뭔가 너무 프레임을 mon다고 또 할까봐. 에이, 빨리 읽어. 아무튼. 자, 그러면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개월의 연애를 하고 3개월 전 첫사랑에게 뻥 차였습니다. 처음 사귀기 시작할 때 첫사랑이 SNS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같이 있을 때 SNS에 친구 추가를 하겠다고 말하니 거부하더군요. 이유는 6살 나이 차이가 나서 언니가 알면 안 된다는 이유였고요. 가족들에겐 비밀로 해야 된대요. 제 프로필 사진이 제 모습인데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걸리면 안 된다고요. 당시엔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줬습니다. 저는 취미가 책 읽기인데요. 첫사랑이 책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좋아하는 일본 작가 오쿠타 히데오를 추천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반일 감정이 있어서 일본인은 싫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달 정도 사귀었는데 제가 매력이 없다고 느껴졌나 봐요. 예전만큼 보고 싶지도 그립지도 않다면서 그만하자고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봤지만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말라는 말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습관처럼 그 친구의 SNS를 봤습니다. 저는 취업준비생이고 그 친구는 고시생이라 제가 취업이 되고 그 친구는 공부 열심히 하고 쿨하게 연락 한번 해볼 심산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며칠 전 그녀의 SNS 대문짝에 남자랑 단둘이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저랑 있을 땐 친구 추가도 안 받아주더니만 배신감과 분노, 온갖 짜증이 나더군요.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그의 정보를 보니 전역이 10개월 남은 군인이었습니다. 저 만나기 전에 군인을 찾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친구랑 헤어진 사이 나랑 잠깐 만났던 건가 싶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자가 전역 10개월 남은 군인을 사귈 수 있나요? 게다가 프로필 사진을 보니 일본 작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올렸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놈의 전공과 관련된 책이었고요. 그녀는 절 좋아하기는 한 걸까요? 아니면 저를 이용하려고 만나준 걸까요? 제가 너무 순수한 건가요? 다음 연애를 시작할 때에도 사람을 못 믿게 될 지경이에요. 형님들이 저보다는 연애 경험도 많으시고 해안을 가졌기에 메일을 보냅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29살이고 첫사랑은 23살입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이럴 수가 있는지. 네. 너무 감정이입했어? 듣기 힘들다, 진짜. 내가 답답했어. 야. 오늘 이제 남자들만 있으니까. 네, 녹음 시작하기 전에 김프로가 이거 읽을 때랑 지금은 좀 딱딱하다. 아까가 더 좋았는데. 이런 거요? 네, 그게 좋았어. 야. 자, 어떻게들 보셨나요? 데이브니요. 순수한 영혼. 순산 영혼? 네. 아니, 뭐, 이분이 무려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뭐, 4번, 5번을 얘기하셨어요. 제가 중간에 지운 게 이 정도입니다. 그렇구나. 더 보내셨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녀, 뭐, 이렇게 표현은 안 하고, 본인에게 이게 첫사랑이란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첫사랑이라는 말을 하셨고요. 안타깝다. 참, 이 뭐라고 해야 될지. 네. 우리 연애지상주의자, 김 선생, 어떻습니까? 진단을 좀 해주세요. 이 참, 깊은 환부를 보고 있는 의사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야, 정말 말 잘한다, 너는 정말. 야, 이거 정말. 네. 참, 저 환부를 도려내야 이분이 잘 살아날 텐데, 얼마나 아플까, 환부를 도려내려면. 그렇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려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사랑이잖아요, 지금. 네. 첫 연애란 거거든요. 29살에. 나이 29에. 야. 남자가,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29대까지 그렇지. 사랑이 없었냐고. 여태 뭐 한 거냐고, 그렇지. 네. 연애 경험이 왜 없었을까? 네. 19살 보통 이런 경험 하거든요. 네. 19이요? 네, 그쵸. 그렇죠. 네. 네. 그 전에 하죠, 사실. 고3, 고2, 뭐, 대학교 1학년 이때쯤에 이렇게. 하긴 요즘은 네. 뭐, 네, 중학교 우리 아들놈도 지금 뭐 연애. 그럼요. 그렇죠. 저도 한 16, 17대 이런 느낌 가졌던 빠른 것 애들은 9살에도 해요, 요즘. 어떻게 하신 거야? 예.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왜 너무 그래? 그렇지. 그래. 왜 네. 그래. 그게 잘 당신처럼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자분을 탓하시고 계신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여자분이 지금. 이게 특별히 나쁜 여자라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사실은 전역을 앞둔 군인과 이제 본인을 비교하게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군인은 사실 20대 중반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그럴 추정을 가능성이 했을 있죠.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본인은 29인데 취업 준비생이고 뭔가 되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초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사랑까지도 보니까 2017년 초, 2016년 말에 지금 사귄 건데 3개월 사귀고는 지금 3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로부터 시점에서 3개월 전에 이제 헤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올해 3월. 그러니까 3개월을 사랑하고 네. 3개월 지금 지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 6월, 사랑하고 지금 6월이니까. 6개월 된 거지 지금. 처음 만난 건 한 6개월 됐다고. 그러니까 헤어진 지 3개월이고 그러면 대략 처음 만난 게 작년 연말 그렇죠. 정도겠대요. 그렇죠? 내 말이 그 말이잖아. 옆 사람 말을 좀 들으란 말이에요. 방송할 때. 듣고 있어요.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환보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지금. 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자기한테는 있을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자기는 정말 순수하게 좋아한 건데 네.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속였다니. 네. 근데 그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얼마만큼 속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되게 더 힘든 것 같거든요. 안타깝지만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남녀가 바뀐 형태로도 많이 일어나고요. 네.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여자같이 당신이 남을 속인 적도 많이 있을 수 있었다. 그게 꼭 저를 특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많이 일어난다. 네. 아니, 그리고 저는 네. 이 보면서 눈길이 딱 갔던 게 상식적으로 여자가 전역 10개월 남은 군인을 사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안 헤어졌다는 생각은 왜 못할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네, 헤어진 사이에 잠깐 만난 게 아니고 안 헤어졌을 수 있다. 이 남자분이 갖고 있는 정보는 대부분 전 여자친구가 해준 말들밖에 없잖아. 네. 그것만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진실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연애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논리적으로 보자면 물론 네. 사랑은 논리적인 건 아닌데 그렇죠. 그 전역 10개월 남은 그러니까 군인을 찾다가 다시 만난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군인을 만나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그 전께 사실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나서 프로필 사진을 올리면 안 된다. 친구 추가를 안 받아주고 뭐 이랬던 것들이 안 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알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군인이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 프로필 사진을 바꿔달라고 한 이유가 주변 뭐 네. 군인 친구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네. 그냥 만났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 그냥 말대로 상식적으로. 하면은 이 여자친구는 사실 나를 만나기도 하고 뭐 마음을 전혀 없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내 남자친구예요라고 할 만한 어떤 마음 자세가 아주 충분히는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왜 내 여자친구 게다가 첫사랑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생각할까요? 감정의 깊이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 남자분은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기도 했지만 또 첫 연애잖아요. 얼마나 설레이고 깊이 축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만나도 주고 네. 교류도 하고 하니까 본인한테는 이제는 오늘 우리 첫날이야 뭐 이런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충분히 여성이 줬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 언니한테 걸리면 안 된다 등등 뭐 이런 핑계를 댄 걸 보면 남자한테는 난 당신과 지금 사귀기 시작했어요라는 그런 어나운스를 했을 것 같아요. 여자가 그렇죠. 이 사연 네. 보낸 분에게. 둘 사이에서는. 그렇죠. 네네. 둘 사이에서는 한 거죠. 했는데 여자분은 사실은 꼭 군인이 아니더라도 이 남자분을 100% 내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어디에 내려도 부족함이 없는 나의 사랑하는 남자친구야라고 소개하기에는 조금. 거기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 마음이. 근데 그걸 이제는 다 알잖아요. 본인도 이제 다 네. 보니까 뭐 헤어진 뒤에 안 거죠. 네. 네. 뭐, 저 사람이 일본
그 전공도 그렇고 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지금 저희한테 사연 주는 정도로 네. 이게 이제 다 그림이 퍼즐이 짝짝짝 맞춰진다는 그렇죠. 걸 아는데 네. 문제는 6개월 전엔 전혀 몰랐대요. 전혀 눈에 안 들어오죠. 네. 그냥 그분이 하는 말은 다 진실이지, 진리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했던 거죠. 요 부분에서 볼 때는 네. 이 사랑은 사실 교류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일방적이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사랑의 이미지가 있고 네. 그 사랑의 이미지에 이 상대방이 정말 잘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미지에 맞기에 어떤 상대를 고르는 게 정말 늦는 거죠. 네. 그 29년 동안에 그런 매치되는 상대를 별로 많이 구하지도 못했고 네. 만약 있다 손치더라도 본인이 서로 얘기를 나누거나 교제로 들어가기가 어려웠었던 건데 이 상대는 그 판타지에도 맞고 네. 게다가 서로 교류까지 했으니까 본인한테는 그야말로 첫사랑인 네.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너무 늦어요.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좀 저도 이제 힌트가 생기는 게 이분은 연애도 처음 해보는 거지만 대쉬했다가 차여본 경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쉬했다가 차였으면 복귀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연애 경험 자체, 그러니까 트라이 해본 경험 자체도 별로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네, 현재 상태를 보면. 그 얘기 들으니까 잠깐 찔리는 제 얘기가 떠오르는데 그 제가 교회에 다닐 때는 많은 여학생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네. 근데 저를 좋아하는 상대는 거의 눈에 안 들어오고 저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동년배나 누나들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상대들한테는 저는 하등의 이 가치가 없는 가치가 없는 눈높이가 안 맞는 거지. 아. 그래가지고 뭐 네. 제대로 대시도 하고 사귀어보지도 못했는데 네.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네. 근데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나한테 뭔가 호감을 갖던 상대와 교류를 하고 하면서 조금씩 연애를 배워갔으면 훨씬 더 빨리 배웠겠다. 그리고 네. 여성에 대한 마음도 훨씬 더 잘 알았겠다. 네, 상대가 그럴 수 없는 있죠. 것도 아니었는데 그럼요. 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늦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연애 경험이란 게 꼭 항상 성공한 경험이란 것만 있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리고 정식 연애의 형태가 아니어도 되고 친한 여사친인 경우일 수도 있고 유사연애 비슷한 감정으로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또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거절도 당하는구나라는 경험이 축적이 되면 이런 식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연애에 대해서. 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여성이 이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겠죠. 만나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여자는 저는 그러니까 자기의 배경과 들키면 안 된다라고 한 거는 속인 거지만 진실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나는 네가 보고 싶어 당신이 그리워요라는 말을 했었던 거예요. 이 남자에게. 이 여자는 그런 말을 하는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예, 네. 이 여자가 나중에 하는 말이 솔직하게 예전만큼 보고 싶지도 그립지도 않다며 그만하자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이 말 자체는 둘이 뭔가 친밀감을 느낄 확실한 그 말들을 주고받고 감정을 교류하던 거니까 저는 이 남자분이 혹시 뭐 나를 정말 좋아했던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같이 좋아했는데 네. 여자분이 계속 그 좋아하는 관계를 지속하기에는 좀 모자라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무슨 계기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남성분은 고민은 내가 매력이 없나? 라고 스스로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느낌이 제가 매력이 없다고 느껴졌나 봐요. 라고 한 거지. 이 여자가 당신 매력이 없어. 뭐 이런 말을 안 했고 힌트는 착하게만 살지 마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매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큰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첫사랑이 대개는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오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오래 가려면 사실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연애 감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네. 관계를 계속 주고받을 수 있는 밀당의 어떤 능력들, 테크닉이 필요한데 필요하죠. 되게 초반에는 그냥 기운만 있지 네. 이게 없잖아요. 아, 스킬이 여기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네. 내가 보기에는 이 여성분도 뭐 그 군대에 있었던 남성과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관계가 정리되면서 그 빈자리에서 분명히 지금 이 상대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있었던 것 같고 게다가 이 상대분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여성분을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과 연애하니까 좋긴 했는데 그거를 오래 끌고 갈 만한 능력들을 발휘를 못했어요 결국은. 네. 그건 인정은 해야지. 네. 김프로가 지금까지 이렇게 승승장구할 만한 어떤 그런 쭉 줄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네. 기술로 가지고 가능한 거 아니에요? 무슨 기술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탄에 불을 탁 붙이잖아요. 그 번개탄이 불이 확 탔을 때 재빨리 연탄 위에 얹어야 얘를 참 네, 네. 그래야 그게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방이 따뜻하단 말이에요. 근데 연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번개탄 5분이면 딱 끝나요. 네. 연애 스킬이란 거는 그런 준비된 나에게 연탄 3장 같은 거거든요. 네. 연탄 3장. 연탄 3장. 네. 야, 그게 없었구나. 연탄 3장을 못 산 거예요. 그렇죠. 그 연탄 3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대시에서 차여도 보고 그냥 여자 사람이랑 친구로도 지내보고 아니면 내가 누가 나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인지도 해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야 있는데 그런 연탄 3장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연애 쪽에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개는 남성이 나이가 많아요. 네. 내가 보기에는 이게 남성이 뭐 능력이 좋고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좀 깨닫는 게 더뎌. 아무래도 더디죠. 네. 그러니까 여성보다 남성이 좀 나이가 많고 네. 근데 요즘은 또 이게 반대가 되는 세상이 돼서 그게 좀 신기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겨우 합이 맞아서 연애가 들어가는데 네. 이제는 여성들이 남성한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닌가. 능력도 하나도 없는 것들을 네. 쟤를 내가 거두어야겠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저는 눈에 딱 들어오는 문장이 그거였어요. 만나서 얘기하셨을 때 여자분께서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라고 하고 말과 함께 떠났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여자가 보기에 남자가 답답할 정도로 착하게 굴었다는 뜻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답답하게 센스 없게 못 알아듣고 착하게만 굴었다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아까 데이브 요드 그 사전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여자가 스스로 자기가 볼 때도 자기가 하는 짓이 되게 못된 거야.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나처럼 못되게도 좀 해봐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제 포인트는 네. 그 여성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죄책감에서 나온 그냥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너무 못된 거죠. 죄책감 있게. 그렇지. 예. 이 남자를 보면 볼수록 예. 근데 뭐 그렇게 못된 거를 했나요? 이 여자가 네. 여기에 단 이거는 남자분의 관점에 의해서 쓰인 글이잖아요. 네. 있었던 팩트들만 나열을 한 거예요. SNS에 추가 안 해주고 프로필 사진 좀 바꿔달라고 하고 책 추천했는데 안 읽는다고 했고. 근데 이게 이제 이 일을 실제로 했던 여자분이 내 입장으로 빙의를 해서 보면 진짜로 이게 나 반일 감정에서 절대 일본책 안 읽는 것도 아니고, 그죠? 프로필 사진에 또 SNS에 남자 등록 절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는 거야. 근데 딱 하나. 저 남자가 아직 내가 남자친구로서 인정할 만한 정도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다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 나 왜 이렇게 못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여기 추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분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인을 만난 게 본인하고 헤어진 다음에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너무 그럴 수도 있죠. 기계적으로.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본 전공 서적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추정했을 때 원래 만나던 남자일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도 약간 유추를 하게 되고 정황상. 정황상 이분도 분명히 굉장히 90% 이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그 추정이 그렇게 틀렸다고 해도 뭐 큰 네.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 그런 거를 단언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붙들고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 말을 꼭 하고 싶거든요. 저는 경험의 절대치가 적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오는 과도한 해석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 좋아하긴 한 걸까요? 좋아한 것 같아요. 좋아했으니까 보고 좋아했죠. 싶다고 했고.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저를 이용하려고 했을까요? 근데 이용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그냥 알 수 없다. 좋아했는데 정도가 네. 그 본인보다 조금 덜했던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순수한 건가요? 순수한 Yes. 건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모두가 동의하는 거죠. 네네. 네네. 그래서 다음 연애를 시작할 때 사람을 못 믿겠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럴 일은 아니다. 이 부분이 네. 이 사연 보내신 분의 자기 심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 경험을 가지고 연애를 못 하겠다라고 마음을 닫으면 네. 어쩌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10개가 들어와도 지금 더 해봐야지 이러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고 네. 아 나는 마음을 못 열겠어 이러면 안 되지. 준비하신 포인트라고 지금. 크게 반응해 주셔야 돼요. 준비하신 거는. 그러니까 데뷔네가 너무 지금 이 있는 거 남자 아닙니까? 옛날에 나를 생각해보고 있었어. 지금. 나는 어땠을까? 아니 모든 남자한테는 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럼요. 네. 요게 이제 네.
초반에 네. 맨 처음 연애라는 거를 이제 시작할 때 네. 대부분 남자들이 다 찌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이제 축적되고 나면 네. 나중엔 좀 이렇게 뭐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건데 네. 그 절대치가 좀 적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일편단심으로 처음부터 그 마음을 꾸준히 유지하면 상대가 꾸준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연애 초보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번개탄을 가지고 꾸준히 번개탄을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열이 식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요령들을 알아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너무 이제 그때만 잡을 게 아니고 이미 지난 일인데 그쵸. 우리가 지금부터 이 경험을 살려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저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게 쫙 본인이 뭔가 퍼즐처럼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6개월 전에 당신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쳐보자. 당신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랑 사귀고 있는데 아직도 과거 남성을 못 잊고 있고 나랑 지금 간을 보고 있고 그래서 나한테 아직 마음을 충분히 열지 않고 이런 거를 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쳐보자. 당신은 어떻게 연애를 했을 것이며 당신은 그분에게 마음을 얼마나 줄 것인가 그렇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다 알고 있어도 지금의 글을 쓰신 것처럼 뜨겁게 선택을 하고 사랑을 했을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그렇지 않게 반응을 했을 것인가? 네. 근데 많은 네. 경우에는 그렇다면 나는 연애를 못했을 것이다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높죠. 네,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연애의 판타지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상대도 있다. 이러면 이제 그 관계로 감정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순수하게 상대한테 그렇죠. 몰입하는 것만큼 상대도 나한테 몰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초반에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약 알았다고 하면 이분은 시작을 안 했겠군요. 너무 좋은 상대인데 정말 아쉽다 하고 끝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많은 차이가. 그러니까 연애라는 감정은 제가 너무 순수한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연애라는 감정은 순수한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연애를 이끌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계산해야 되는 일종의 테크닉이다. 네,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냐라고 바라볼 수는 없어요. 네, 네. 근데 저는 반대로 약간 생각이 달랐던 건 이분은 생각보다 치밀한 분이에요. 이 남성분은. 남자분요? 예. 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처음 사귀기 시작할 때 첫사랑이 SNS를 한다는 걸 알았어요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알고 있었어요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친구 추가하면 되는데 친구 추가해도 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사귈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조사를 나름 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헤어지고 나서도 매일 그걸 체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취미도 책 읽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일 수도 있다라는 건 언제나 알고 있었지만 속일지도 모른다라는 거를 그럼에도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그걸 감수한 면도 있을 것이다 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감수보다는 중간에 내용에 보면 상대를 내가 먼저 찾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여성이 누군가 사귀다가 헤어졌다라는 과거 경험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허용할 수 있다. 내가 그 정도로 상대의 경험을 허용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도량이 넓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분량인 거지. 제가 보기엔 그 SNS나 이런 정도에서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는 뭐 치밀한 축에는 못 드는 거 아닌가요? 그냥 좋아하면 찾아보고 뭐 그 사람 SNS 찾아보고 그냥 하는구나. 그리고 헤어졌는데 내가 좋아했으니까 계속 들어가 보고 뭐 이 정도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분의 SNS 외에는 그녀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통로를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 외에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 감추고 있으니까. 근데 감추지 않아도 감정적으로는 그 사람이 자기한테 말해주는 거 외에는 정보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특히 첫사랑 네. 이런 감정에서는 상대가 나한테 네. 전달해주는 걸로만 자꾸 이제 시각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초반에 뭐 이래서 뭐 그거 맺지 말자 이럴 때 대개는 그럴 때 아무리 좋아해도 이상하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으로만 자꾸 보게 되는 경향이 생기죠. 그래서 그냥 이 전체 사연은 누구나 연애 초기에 겪는 실수 또는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한 번쯤 겪는 작은 경험 정도 같다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다음 만남, 다음 연애를 또 생각하고 만나보시는 게 바른 길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너무 여기에 막 나의 순수함이 이렇게 짓밟히다니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하시 이유가 1도 없어요. 네. 큰 의미를 부여하실 건 아니다.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찌질하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네. 데이브는 어떻습니까? 내 첫사랑인데 어떻게 의미를 안 부여해? 나의 첫사랑인데. 근데 여기서 다시 제 첫사랑이 이분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사랑의 정의는요. 저희가 알고 있는 첫사랑은 그게 아니고 3개월 사귀고 헤어지고 그런 비굴하게 차인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그쪽 사람과의 교감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너무나 아름다웠던 사랑을 첫사랑으로 기억을 해야지. 저도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이런 건 첫사랑 아니야. 첫사랑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되면 그래요? 이 사람도 첫사랑이 될 수 있어요. 뭐 지금 이 생각들을 다시 이렇게 회상할 때 네. 좋았을 그걸- 때가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좋게 포장하고 물론 아쉽기도 하고 네. 좀 속상하기도 하고 네. 싫은 상대도 있었구나라고 가슴을 칠 수도 있어도 네. 어쨌든 여전히 그래도 네, 네. 참 나를 받아주고 나와 3개월 동안 교류할 수 있었던 게다가 29살에 내 이 심장을 받아줬던 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상대인가라고 포장해도 되는데 네. 네. 지금 이렇게 볼 때 아니 나는 이용당한 거야? 이런 쪽으로 자꾸 이 페이스를 몰고 가니까 그건 좀 마음이 아파요. 네. 그냥 실패한 썸 정도로 생각하시고 예, 다음 연애를 하세요. 예.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네. 더 아름답게 포장을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러니까 저는 내가 그녀를 사랑했는가를 더 생각해봐야 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훨씬 더 정말로 내 순수한 마음을 제대로 발산해봤다라고 꼭 모든 연애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실패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결국 네. 알고 보면 그 상대랑 안 만난 게 정말 지금 돌이켜보면 참 잘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다 있죠. 아유. 아, 난 정말 결혼하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혼하기 정말 잘했네. 이런 상대가 있죠. 저도 있거든요. 아마 저를 만났던 다른 여성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거예요. 야, 예. 아니야. 후회하고 있을 거야, 지금. 왜 그래? 아니, 저는 굉장히 깊이 진지하게 본인은 네. 진실하게 사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너무 본인이 깊었기 때문에 네. 그게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미움의 감정, 뭔가 막 맺힌 뭔가 이런 한 맺힌 걸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네. 내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게 이렇게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루어지지 못한 거에 대한 반대 감정인 것 같은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히 사랑하신 건 맞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스킬이 좀 부족해서 네.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에는 역량이 좀 모자랐던 거 아닌가. 그냥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고 스킬을 키우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예. 연탄 3장을 빨리 마련하십시오. 어. 예. 번개탄 가지고는 오래 못 갑니다. 아, 김프로 얘기를 들으니까 한 네. 가지 생각이 나는데, 이 복수심이 그 뒤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정말 상대방이 싫어서 감정을 그렇게 갖는 게 아니라 여전히 미련이 많이 남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말 상대가 나빠. 이렇게 자꾸 자기를 되뇌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상대를 기다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자기가 비참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정말 그 사람 나빠 이러면서 네. 자기를 감추는데 이러다가 상대가 미안해 내가 다시 올게 그러면 어서 와 이러면서 받아주는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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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감정조차도 사실은 훨씬 넘어서야 된다.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은 정말 1도 없지만 상대가 내가 실수했어. 당신한테 다시 갈게 할 때 우리 정말 좋은 사랑했어 하고 보낼 수 있는 정도로 마음 마무리를 하는 게 옳거든요. 근데 자꾸 여기서 미련을 가지면은 분노도 더 감정이 많이 오래 가고 이 감정이 정말 처리가 안 되니까 다음 연애도 못 하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일단은 방법을. 저는 소셜미디어를 차단해라.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보지 차단해라. 말아라. 그녀 그리고, 거를 보지 말아라. 예, 그녀의 전화번호도 웬만하면 뭐 가지고 있을 이유 없잖아요. 다 지워라. 지우는 게 미련이 있으면은 네. 아무튼 카톡 뭐 차단을 하든지 보지 않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지 않아야 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막 기억해가지고 막 뭐 그렇겠지. 번호도 기억할 다시 텐데 나왔겠다. 저는 기억하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차단하고 보지 않는 게 좋다. SNS를 끊어라. 네네. 김 선생은 제가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좋은 네. 김 선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라면 소개팅을 잡아라. 네. 소개팅을 잡아라. 네. 빨리 다른 소개팅을 한번 잡으세요.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동안 내가 누구를 좋아했나를 쭉 되짚어 보면서 동시에
누가 나를 좋아했는지를 좀 쭉 한번 리스트를 뽑아봐라. 라고 하고 싶어요. 29살까지 되는데 아무것도 없지는 않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 책도 많이 읽으시고 사실 저자 얘기하는데 전 모르거든요. 전 책을 잘 읽지 않는데 그 정도로 교양도 있고 했기 때문에 네. 관계가 이루어지진 않았어도 그런 어떤 감정적인 선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겠네요. 내 과거의 경험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고 네. 하지만 나를 누가 좋아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 네. 전 소셜미디어 얘기하니까 하나만 더 정말 하려면 멋진 구두를 하나 사시라. 멋진 구두를 하나 사고 네. 뭐 내 카톡 프로필에 내 발을 찍어서 그냥 좀 올려라. 허세샷 아니야, 허세샷. 데이브니어 자주 하는 그거 말하는 거죠. 떠나간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취업준비생이시니까, 네. 뭐, 예를 들어 옥스퍼드 구두나, 그러니까 구두 같은 거를 좀 멋진 거를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내가 나를 가꾸는 사람이라는 거를 내 프로필에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녀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네, 그리고 그녀 거는 절대 보지 마라. 진심이 묻어나는 조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전혀 다른 포인트가 좀 보여가지고, 이분한테 굉장한 열등감이 느껴집니다. 뭡니까? 이게 보면요. 요 문장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제가 취업이 되고, 그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쿨하게 연락을 한번 해볼 심산이었다. 이 여자가 계속 고시생인 거로 생각해요. 여자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취업이 되면 뭔가 우위에 서서 쿨하게 한번 만나보자.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취업이 안 된 거에 대한 굉장한 뭔가 안 해도 될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연애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필요한데 오히려 더 효과적인 거는 회사 들어가라. 그 취업이 되면 오히려 네.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뭔가가 해결될 수도 있다. 10년 전에 내가 해준 말이잖아, 당신한테. 대은이가 해준 말이야. 아니, 사실 이때는 저는 뭐 연애의 감정은 아니었는데 하루하루가 힘들었거든요. 도대체 나는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고 있을 때 데이브녀가 지나가는 말로 했었어요. 네가 지금 하는 고민의 한 80%는 취직하면 없어질 것 같다. 취직했는데 없어졌어. 그러니까 취직을 하시고 나면 뭔가 본인이 자신감도 생기고 뭐 이러면 오히려 연애할 때는 그런 것들이 되게 나름의 이런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쓸데없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연애를 해도 계속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러네요. 그게 꼭 취직이 아니더라도 자기 마음을 뭔가 이렇게 든든하게 하는 것들을 좀 가져야지 자기가 조금 더 여유롭고 그야말로 운신의 폭이 넓은데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마음이 좁아서 비슷한 과정을 또 반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아까 소개팅 하라고 했던 거는 누구든 만나서 다시 연애하라는 뜻이었는데 저도 돌이켜보니까 뭔가 내가 이제 연애를 하기에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만나봤자 진전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스스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구두를 새로 사시던, 취업을 하시던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보시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뭐 남자는 아무리 못생겼어도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연애에 있어서. 네. 그렇지 않나요? 뭐 필수죠. 네, 상대방이 뭐 미모가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간에 일단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여자한테는 본인이 자신이 있어야 여자가 얘 뭐지? 하다가도 이렇게 좀 되는 건데 자신이 매사에 자신이 없으면 이게 될 것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외적으로 본인이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빨리 좀 하셔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취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열등감 이런 거가 지금 굉장히 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조금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김 선생 스쿨에 한 6개월만 입학하셔가지고 한 달에 얼마입니까? 제가 좀 싸게 해드릴게요. 사람 여러 살렸어 내가. 오늘 29살 이 남자분께서는 뭐 저희가 이제 누구나 이런 경험이 다 있다.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천착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본인이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연애 경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나은 연애를 하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고 연애를 많이 하시라.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진중한 사연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들고 있거든요.
뭐야 지금 이 사연을 지금 그래, 너무 안 진중하다고 내가 얘기했어? 하여튼 자신감 가지세요. 네. 그리고 저희는 아무튼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